평소에 만나고 싶었던 분을 모셔서 짤막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미니 인터뷰입니다. 이 사람 오늘은요 이동환 고양시장입니다. 자, 이 마포구 바로 옆에 계신 고양시장입니다. 이동환 시장. 청취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인사 좀 먼저 좀 해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양 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아마 지난 4월에 봄날이 따스한 그때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5월 고양 꽃박람회 앞두고. 예. 지금은 이렇게 참 가장 더운 시기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예. 취임 또 1주년을 맞이하셨는데 첫 시장직 1년 한번 돌아보시면요. 예, 정말 바쁘게 보내는 1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렇게 고양시의 미래를 한번 바꿔보겠다고 한 17년 동안 이제 노력을 해서 사실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고양시에 나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바람이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고요. 물론 이렇게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의외로 또 이렇게 예산이나 법률적인 부분에 조금 부딪힘이 있어서 그게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고양시의 예산은 뭐 3조 5천억 정도 규모입니다만 실제로 그 재정 자립도 차원에서의 평가는 한 7,1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뭐 국비나 도비에서 그 사업비 확보가 참 어려우실 텐데 어떠셨어요? 예. 그래도 국도비로 확보하기도 하고 특별회계는 또 특별회계로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만 지금은 부족한 부분은 또 부족한 대로 이렇게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고양시 인구가 이제 108만 정도라고 하는데 예. 경기 북부에서는 최초의 경제 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고요. 최종 선정이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다르거나 또 혜택이 있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도 그 지구로 지정이 되면 구역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뭐 이를테면 세제를 좀 감면을 받고 그리고 또 인센티브에 해당되는 금융 지원 그리고 실제로 그 토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들어오는 이 환경을 만드는데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좀 특별한 어떤 좀 혜택이라면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다 보니까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 고양시가 1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지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지정을 산업자원부에 최종적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그 계획안이 수립되면 고양시가 아마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그 경제자유구역 신청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자유로 이자유로 쪽에 워낙 또 킨텍스 그 주변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엄청 크게 올라가거든요. 예. 그 몇 가구 정도가 지금 지어지는 겁니까? 얘가 지금 그 지역 지금 보신 지역이 아마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옛날에 공공주택 지역으로 했는데 총 규모는 12,500세대를 계획한 내용이고요. 예. 그중에 아마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5,500세대 그렇군요.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고향 주민들의 시선이 교통에 이제 쏠릴 것 같은데 내년에 보면 킨텍스 역도 생기고 뭐 그 KTX인가요? 생기지 않습니까? 운정을 출발해서 하는 SRT?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GTX라고 해서 참 죄송합니다. 예, 수도권에 있어서는 대심도 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철도가 내년 12월경까지 아마 완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운정, 일산, 고양 이쪽에 큰 변화가 일지 않을까 싶어요. 아주 그 교통에 있어서는 뭐 그걸 지역 간 교통을 떠나서 교통에 뭐 완전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의 수준인데 실제로 거기에 킨텍스 역에서 지금 서울의 삼성역까지 뭐 한 23분이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겉으로 지상에서 보면은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구분이 안 되시죠. 그 시장님이니까 다 들어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 킨텍스 역만 하더라도 대심도라는 게 깊게 설치됐다는 거죠. 깊을 심자 쓰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그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성하차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그 깊이가 무려 한 55m. 55m. 저쪽에 그 대곡역이라고 우리 또 여기 또 있습니다만. 이번에 대곡소사 개통됐다는데. 맞습니다. 거기는 한 65m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그 깊이로 보면 엄청난 깊이에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저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보니까 아까 다른 어떤 교통수단도 그 킨텍스역에서 삼성역까지 23분 걸리는 데는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 여기 또 상암하고도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공연장이라든가 어떤 눈에 띄는 콘텐츠 기지로서 준비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개 좀 해줘 보세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아마 K 콘텐츠, K 컬처의 중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CJ 라이브 시티에서 만드는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22,000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는. 이게 어디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바로 호수공원 옆이다. 이렇게. 호수공원 옆에요? 예. 지금 짓고 있어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짓고 있고 그 규모가 그 정도. 22,000명이 입장 가능하다? 예, 가능한 규모고 바로 그 주변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컨텐츠 관련돼 있는 그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우리 고양시 자체의 공연장으로 보면 얼림누리나 아람누리 같은 그런 공연장은 세계적인 공연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의 인프라가 그렇게 구축돼 있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를 또 예.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뭐 고양 일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 모든 관심사인데 얼마 전에 KBS에서 다큐로도 방송하고 그랬었던데 30년이 넘어가잖아요. 예. 재정비. 좀 길 이야기입니다만 간결하게 좀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신도시 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으로 뭐 공약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얘기가 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신도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시에 대한 부분이 계획도시의 재정비 특별법이라 해서 다른 어떤 지역하고 우리 뭐 신도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 개발 일정 규모 이상에도 다 적용될 정도로 네. 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신속하고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걸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계획법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우리가 조금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갖고 있는 안전진단을 조금 편하게 그리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중을 굉장히 낮춰서 어디 지역이든 30년 이상 되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 또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예. 고양시는 뭐 1년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약간의 배드타운의 이미지 좀 탈피하는데 우선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우선해서 개발이 돼서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자족도시로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지역에 살면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일자리 부분 그리고 또 그 교통 부분 그걸 더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3983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안녕하세요고요. 안녕하세요 시장님. 고양 특례 시민입니다. 고양시를 열심히 일하는 소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멋진 특례시 만들어 주세요. 응원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고양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동환 고양시장과 함께 지난 1년 앞으로의 이 향후 미래 계획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